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모님께 첫 인사를 드리러 가기 며칠 전 아내가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현수 씨, 전에 말한 것 같긴 한데 우리 엄마가 식당을 오래 하셨잖아. 그래서 말투가 좀 딱딱하고 그럴 수 있어. 갑작스러운 말에 고개를 갸웃하던 제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얘기는 이미 들었잖아. 근데 그게 그렇게 걱정되는 거야? 아내가 입술을 꽉 다문 채 눈치를 살피다가 결국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나 현수 씨가 오해할까봐 걱정돼서 그래. 걱정 안 해도 돼. 나도 사업하는 사람이라 멘탈은 강한 편이거든. 제가 아내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안심시키려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보고 놀라거나 그러면 안 돼.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하필 현수 씨 학벌이 너무 좋다 보니 그게 더 걸려서 그래. 제 학벌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에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내 학벌이 좋은 게 오히려 문제가 된다니? 아내가 잠시 말을 멈추고 마른 침을 삼키다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게 우리 엄마는 학벌 좋은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 머리 좋은 것만 믿고 쓸데없는 짓만 한다는 생각이 강하시거든. 순간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표정 관리를 한 채 물었어요. 아, 그래? 아내가 고개를 숙인 채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엄마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그게 다 아버지 때문이야. 전에 말했지만 아버지가 꽤 좋은 대학을 나오셨거든. 엄마는 그거 하나 믿고 결혼했는데 아버지가 하는 사업마다 실패하더니 나중에는 도박까지 손대셨거든. 조용히 아내의 말을 듣고만 있었는데요. 아내가 잠시 말을 멈추고 눈에 담긴 무거운 감정을 애써 감추려 했습니다. 거기다 바람까지 났고 집 나가서 딴 살림을 차렸거든. 아마도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학벌 좋고 사업하는 사람을 보면 영 탐탁지 않아 하시더라고. 그럼 내가 사업까지 한다고 하니까 더 마음에 안 드시겠네? 그래서 엄마가 걱정이 많으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 말이야. 아내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고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결혼할 때 학벌 좋고 부잣집 남자랑 결혼한다고 다들 부러워했다나 봐. 반면에 이모는 학벌도 그냥 그렇고 작은 회사에서 기술직으로 일하는 이모부랑 결혼했어. 근데 이모부가 자격증도 많이 따고 경력을 쌓아서 승승장구하셨거든. 덕분에 이모는 평생 편하게 사셨어. 결국에는 이모 선택이 훨씬 현명했던 거지. 그러다 보니 엄마는 좋은 대학 나와서 사업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능력 없던 아버지가 겹쳐 보이는 모양이야. 아내의 설명에 집중하며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는데 아내가 약간 망설이다가 덧붙였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그때 많은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 그래서 현수 씨가 서울대 나왔다고 말했을 때 엄청 한숨 쉬면서 나한테 쏘아 붙이셨어. 아내 말을 들으며 한편으로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봤는데요. 제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잘할게. 제 말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아내가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잠시 장모님 사연을 말씀드리자면 장모님은 홀로 두 딸을 키워내셨습니다. 장모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인어른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전까지는 제대로 된 일을 해본 적이 없으셨다는데 부모님의 소개로 장인어른을 처음 만나셨고 좋은 대학 출신에 집안도 부자라는 얘기에 몇 달 만나지도 않고 결혼을 결정하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 장모님의 인생은 거대한 폭풍에 휘말렸답니다. 장인어른이 사업을 한다며 여기저기 손을 대기 시작했지만 하는 사업마다
실패를 면치 못했다고 했으니까요. 이유는 단순했는데요. 사람 좋아하고 술을 좋아했던 장인어른은 정작 사업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로 인해 하는 사업마다 모두 망하기 일쑤였답니다. 결국 부자였던 본가도 점점 쇠락했고 아내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 책임을 장모님에게 돌리며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되는 일이 없다라며 원망을 퍼부었다네요. 거기다 장모님이 아들을 못 낳았다는 이유로 더욱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가세가 기울며 생활비도 빠듯해지자 장모님은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니기 시작했다네요. 그러나 생활비로 빌려온 돈마저 장인어른이 와서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모두 빼앗기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고 처제가 태어난 이후 장인어른은 젊은 여자와 바람까지 났다고 하네요.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들까지 낳자 결국 장인어른은 장모님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처음에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고 버텼던 장모님도 장인어른 가족들의 집요한 압박에 결국 이혼하게 되었다네요. 이혼 후 장모님은 먹고 살기 위해 두 딸을 이모님께 맡기다시피 하며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한 식당에서 자리를 잡고 일하게 되었다는데 다행히 장모님의 뛰어난 음식 솜씨 덕분에 금세 인정을 받았답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그 식당에서 일하셨는데 식당 사장님의 건강이 악화되자 싸게 가게를 넘겨주셨다고 했어요. 그동안 장모님이 워낙 음식 솜씨가 좋고 성실했다 보니 사장님이 전적으로 신뢰를 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후 장모님은 해물찜 전문 식당을 운영하며 큰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뛰어난 음식 솜씨 덕분에 입소문이 나면서 식당은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장모님은 드디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장모님의 성격은 점점 강해졌고 웬만한 남자들도 장모님 앞에서는 주눅이 들 정도로 단단해지셨다고 합니다. 한편 장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이 대박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장인어른이 술에 취해 찾아와 돈을 달라고 소란을 피운 적도 있었다고 했지만 이미 독할 대로 독해진 장모님이 그냥 있을 리 없었다네요. 장인어른 얼굴에 아구찜을 집어던지며 경찰에 신고를 했고 장인어른이 기겁을 한 채 황급히 주랭랑을 쳤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니 장모님이 얼마나 단단해지셨는지 짐작이 갔어요. 모진 세월을 견디며 악바리처럼 살아오신 장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삶에 담긴 무게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랬기에 이미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장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 되었고 어머니가 미리 준비해 주신 한우 선물 세트를 들고 처갓댁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하니 집안에서 풍겨나오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어요. 저도 모르게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는데 장모님께 잘 보이겠다는 마음으로 전날 저녁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거든요. 식탁 위에는 진수성찬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구찜이었습니다. 차려진 음식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더니 장모님이 말했어요. 자네 온다고 우리 지영이가 어찌나 난리를 치던지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한 거니까 많이 먹게나. 그러자 아내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뭘 얼마나 난리를 쳤다고 그래. 며칠 전부터 뭐 만들 거냐고 나한테 몇 번을 묻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네. 지 엄마를 그렇게 챙겼으면 효녀 소리라도 들었을 텐데 남자한테 눈이 멀어서 아주 난리도 아니라니까. 각설하고 얼른 앉아서 먹자고. 장모님이 중얼거리듯 말하며 자리에 앉으셨고 저도 따라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입에 넣자마자 신세계가 펼쳐지는 듯한 맛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한참 음식을 먹던 중 제가 조심스럽게 장모님께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음식이 정말 맛있습니다. 내가 식당 사장인데 음식이야 당연히 맛있겠지. 어디 가서 음식 솜씨 없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거든.
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입니다. 장모님이 빙긋 웃더니 대뜸 아내를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딸도 날 닮아서 음식 솜씨가 아주 좋은 편이니까 자네는 참 고마워해야 해. 우리 딸처럼 야물딱지고 착한 애가 어디 있는 줄 알아? 아내가 부끄러워하며 만류했습니다. 엄마, 무슨 그런 소리라고 그래. 내가 틀린 말 했어? 음식 잘하지. 회사도 좋은 회사 다녀서 월급도 꼬박꼬박 나오지. 세상에 너 같은 신부감이 어디 있겠어. 자네는 우리 딸 만난 걸 행운으로 알아야 하네. 그럼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능글능글 말은 잘하네. 얼른 밥부터 먹자고. 제가 머리를 긁적이며 멋쩍게 웃었는데요. 아내의 말처럼 장모님의 어투는 거침없었지만 그 속에는 딸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차를 마시며 집중 면접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듣자 하니까 현미가 자네 동생이라고? 네, 맞습니다. 내가 현미를 참 잘 알아. 대학 다닐 때 방학 때만 되면 현미가 우리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도 꽤 했거든. 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현미가 얼마나 성실했는지 몰라. 아들 있으면 며느리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거든. 아들이 없다는 게 참 아쉽더라니까. 장모님의 말을 들으며 쑥스러움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모님이 잠시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다시 말씀하셨어요. 현미를 잘 알고 있다 보니 오빠도 비슷한 사람일 줄 알았는데 현미랑은 전혀 다르구만. 난 현미처럼 씩씩한 사람이 좋은데 딱 보니 자네는 낯도 많이 가리고 사업하기 좋은 관상은 아니야. 내가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관상을 좀 볼 줄 알거든. 장모님이 제 얼굴을 유심히 살피는 모습에 살짝 긴장했는데요. 장모님 말처럼 아내와 저는 동생 현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아내와 현미는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지만 동생 때문에 몇 번 마주치며 정이 들었습니다. 당시 아내가 잘 산다는 이야기를 동생에게 들었기에 애써 감정을 무시하려 했지만 어느 날 아내가 먼저 고백을 해왔어요. 물론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했지만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며 현미까지 설득해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마음도 서서히 움직였고 결국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하지만 동생과 저는 성격 자체가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꼼꼼하고 세심한 반면 동생은 뭐든지 시원시원한 성격이었거든요. 장모님은 제 성격보다는 동생의 쾌활한 성격을 더 마음에 들어 하시는 듯 했습니다. 한동안 동생에 대한 칭찬이 이어졌어요. 현미가 성격이 어찌나 쾌활했는지 몰라. 한 번 어떤 남자가 술에 취해서 난동을 부렸는데 바로 경찰을 불러서 해결했다니까. 그때 그 사람 눈빛이 정상이 아니라 나도 겁을 좀 먹고 있었거든. 근데 어느 틈엔가 경찰을 부른 걸 보고 참 눈치가 빠르다는 걸 알았지. 아무튼 눈치도 빠르고 성격도 엄청 시원시원해. 내가 보니 남매가 성격이 바뀐 것 같구만. 그러게요. 예전부터 그런 소리를 많이 듣긴 했습니다. 그렇지. 딱 그래 보여. 장모님이 다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딱 보니까 자네 성격으로는 사업 일으키기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 차라리 그 학벌로 취직을 하는 게 어떻겠나. 내가 볼 때 자네는 사업에서 성공할 관상이 아니야. 엄마, 현수 씨 천재 소리 듣는 사람한테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래. 사업은 머리만 좋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야. 그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이제 결혼하면 처자식이 생기는 건데 언제까지 대도 않는 사업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 월급은 조금만 받아도 되니까 그냥 취업할 생각해. 자네 학벌 정도면 오라는 회사 많을걸? 엄마, 그만하라고 했잖아. 내가 아는 선배가 그러는데 현수 씨가 하고 있는 사업 곧 대박 날 거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만 좀 해. 자네 사업한 지 얼마나 됐다고 했지? 3년 됐습니다. 대박 날 사업이었으면 벌써 대박 났을 거야. 나는 지금 식당 인수받은 지 1년도 안 돼서 대박 났거든.
근데 3년이 되도록 성공 못 시키고 있으면 그냥 끝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취업할 생각해. 장모님 말에 제가 고개를 숙이고 있자 장모님이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잖아. 당장 결혼은 무슨 돈으로 할 건가? 자네 모아놓은 돈은 있는 건가? 결혼식 할 돈은 있는 거야? 엄마, 그만하라고 했잖아. 그리고 내가 모아놓은 돈 있어. 아내가 장모님을 말렸지만 장모님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나도 걱정돼서 하는 말이잖아.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평생 사업한다고 시간만 허비하다가 나중에는 술주정뱅이 되고 도박까지 손을 댄다니까. 옆에서 보니까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더 생각 없이 살더라 그 말이야. 엄마, 현수 씨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해. 이거사, 나도 그런 줄 알고 결혼했다가 혼자 니들 키우느라 얼마나 쌩고생을 했는 줄 알기나 해. 세상이 그렇게 빤만한 줄 알아? 엄마가 자꾸 이러면 우리 둘이 알아서 결혼식 올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현수 씨, 그만 일어나자. 아내가 제 손을 잡아 끌었지만 제가 조용히 설득했습니다. 지영아, 어머님이 하신 얘기 틀린 말씀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선 앉아봐. 그렇지. 내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 어머님, 제가 더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러다 정 안 되면 취직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자네 그 말 정말이지? 그럼 언제까지 사업 성공시키겠다고 약속을 해? 나도 귀한 딸을 그냥 결혼시킬 수는 없잖아. 그럼 딱 5년 차까지 해보고 안 되면 적겠습니다. 자네 정말이지?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알겠네. 사내 대장부가 한 입으로 두 말하기 없기야. 네, 꼭 약속 지키겠습니다. 이제야 사람이 조금 마음에 드는구만. 그렇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는 물러설 줄도 알아야지. 그제야 장모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동생이 궁금한 듯 물었어요. 오빠, 어땠어? 괜찮았어? 어머님이 말투가 좀 거칠긴 하셔도 속은 깊은 분이시거든. 나쁘지 않았어. 근데 표정이 왜 그렇게 안 좋아 보여?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는데요. 제가 첫 인사를 간다고 하자 지방에 계시던 어머니가 올라오셔서 이것저것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냥 집이 너무 부자인 것 같아서 그게 좀 걸려서요. 집이 그렇게 부자야? 네, 엄청 부자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자네요. 그러다 보니 결혼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도 되고 그래서요. 결혼 준비는 내가 있는 땅을 팔아서라도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 엄마, 결혼하는데 무슨 땅을 팔아요. 지영이가 우리끼리 알아서 하자고 했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제 사업이 아직 막막하다 보니까 조금 답답해서 말해본 것뿐이에요. 오빠, 사업은 곧 잘 되겠지. 오빠 같은 천재가 잘못할 리가 없잖아. 잘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말이라도 고맙다. 저는 피곤해서 이만 들어가 볼게요. 방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겪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장모님의 말도 가족들의 위로도 모두 복잡하게 얽혀 있었으니까요. 그 모든 무게를 짊어질 각오를 다지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상견례를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 지영이 엄마야. 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그럼 잘 지내고 있지. 혹시 우리 지영이한테 우리 식당 위치가 어딘지 들었는가? 몇 번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자세한 위치 보내줄 테니까 시간 날 때 한번 들러줄 텐가? 네, 알겠습니다. 내가 괜히 할 말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지영이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되네.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장모님이 식당 위치를 보내주셨고 다음날 바로 식당으로 찾아갔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장모님이 직원들에게 저를 소개하며 말했어요. 인사드려. 우리 마사이야. 여기는 우리 직원들이니까 앞으로 잘 지내도록 해. 직원분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드렸고 장모님이 저를 데리고
역 건물 커피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지영이한테 얘기는 안 했겠지? 네, 말 안 했습니다. 잘했네. 우선 음료부터 시키자고. 나는 생강차 마실까 하는데 자네는 뭐 먹을 건가? 저도 생강차 마시겠습니다. 잠시 후 제가 음료를 가지고 테이블에 앉자 장모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내가 걱정돼서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자네를 따로 불렀어. 아, 혹시 제가 하는 사업 때문에 그러실까요? 그렇지. 나도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그게 너무 걱정이 되지 뭔가. 물론 지영이 말처럼 서울대 나온 자네가 알아서 잘하겠지만 사업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겪어가면서 우리 딸들을 키웠거든. 근데 그렇게 귀하게 키운 내 딸도 내 팔자를 닮을까 싶어서 잠이 안 오지 뭔가. 자네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내 입장에선 걱정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말인데 내 부탁 하나만 들어줄 수 있겠나? 부탁이라면 어떤 부탁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그날 자네가 2년 더 해보고 안 되면 사업 접고 취업한다고 했잖아. 네, 그 약속은 꼭 지키겠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내가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었다 보니까 이 말로만 하는 건 영 믿을 수가 없지 뭔가. 그래서 말인데 자네가 했던 그 약속을 각서로 받고 싶은데 괜찮을까? 장모님 입에서 각서라는 말이 새어나왔기에 제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장모님을 바라봤는데요.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나. 여자 혼자 딸들을 키우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었거든. 사기도 당해보고 참 고단한 인생이었지.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말로 한 약속을 잘 안 믿네. 그러니까 그걸 문서로 해놓자 그 말이야. 자네도 약속한 거니까 문서로 하나 작성해놔도 큰 문제는 없잖아.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아주 잘 생각했네.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구만. 장모님이 들고 있던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빼곡히 작성된 문서가 들어있었고 저는 그곳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저랑 문서를 한 장씩 나눠 가지며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제서야 장모님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식당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날 지장을 찍으며 만감이 교차했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에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상견례 날이 찾아왔고 가족들과 함께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식당 내부는 깔끔하고 분위기 좋은 곳이었지만 그날따라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장모님께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신혼집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어머니의 눈빛이 살짝 흔들리며 저와 아내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신혼집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아들이 살던 곳에서 지내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머니의 말에 장모님이 바로 덧붙였어요. 그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기서 지내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연립주택이라 우풍도 심하고 우리 딸이 비염기가 있어서 거기서 지내면 비염이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신혼집을 하나 마련해 줄 생각입니다. 장모님이 단호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있는 집에서 그냥 조금 더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요즘은 남자 여자 차별이 없다고 하던데 여자가 집을 해간다고 나쁠 것도 없잖아요. 다만 제가 사람을 잘 못 믿는 편이라 명의는 제 명의로 해둘 생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순간 어머니의 얼굴에 미묘한 기색이 서렸습니다. 식사는 그렇게 이어졌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만 갔거든요. 잠시 후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어머니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지영이 친엄마는 맞는 거지?
뜻밖의 질문에 동생이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이목구비가 많이 닮았잖아. 어머니가 여전히 의아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을 이어갔어요. 근데 말투부터 지영이랑 달라도 너무 다르더라. 지영이는 참 조신한데 사도는 말투가 영 적응이 안 되더라니까. 어머니의 말에 제가 당황해서 변명 아닌 변명을 했습니다. 어머님 말투가 원래 그러신데 나쁜 분은 아니세요. 그래도 우리 집을 너무 깔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더라. 말하는 내내 우리 아들을 무시하는 기분이 들었거든. 동생이 곧바로 설명에 나섰지만 어머니의 얼굴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는데요. 한편으로는 장모님의 돌직구 같은 성격이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짝 겁도 났습니다. 그 뒤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렸지만 결혼식 내내 어머니의 얼굴은 어두웠고 불편함을 감추려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 후 두 분이 최대한 마주치지 않도록 애를 썼는데요. 장모님의 간섭이 나날이 심해졌기에 날이 갈수록 피곤함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처가댁에 방문했더니 장모님이 아내와 처제에게 심부름을 시켰고 두 사람이 나가고 난 뒤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꺼냈어요. 저기 그때 그 각서 내용 꼼꼼히 잘 읽어봤지?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지만 침착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 읽어봤습니다. 장모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어요. 그럼 애기는 자네 하는 사업이 성공하면 갖는다는 내용도 봤겠지? 네, 그렇지 않아도 아이는 조금 있다가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 아주 잘 생각했어. 장모님의 단호한 목소리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손주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셨지만 장모님의 압박에 임신 계획을 미룰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제 사업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매일같이 노력했지만 현실은 점점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아내와의 사이는 참 좋았어요. 아내는 너그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어머니와 동생과도 자연스럽게 잘 지냈거든요. 특히 동생과는 여전히 절친한 사이를 유지하며 자매처럼 모든 것을 공유하는 듯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으니까요. 그리고 놀라웠던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피곤하기만 했던 장모님도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온전히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장모님이 갑자기 저를 조용히 부르셨고 평소와 달리 어딘가 미안한 기색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정서방, 그때 우리가 썼던 그 각서 말이야. 순간 멈칫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아, 각서는 잘 가지고 있습니다. 장모님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어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나는 그냥 찢어버렸으니까 자네도 그만 찢어버리라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한 게 그때는 그걸 쓰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았거든. 애들 아빠한테 워낙 질렸다 보니 남자들을 못 믿어서 자네한테 쓰라고 했던 건데 마음이 영 불편하더구만. 아무리 그래도 자네가 사위인데 내가 너무 심하게 했던 것 같네. 그래서 그냥 찢어버렸으니까 자네도 얼른 찢어버리게나. 볼 때마다 어찌나 심장이 뛰던지 건강에도 안 좋더라고. 그리고 그동안 자네한테 함부로 해서 정말 미안했네. 그때 그 인간한테 그렇게 당하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일이 안 됐을 텐데.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 인간처럼 괴물이 되어가고 있더라고.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바른 마음으로 살아갈 생각이야.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인데 자네한테는 정말 미안했네. 장모님의 진심 어린 말에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기에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장모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이 제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셨어요.
그날의 대화는 오랜 시간 제 가슴에 남아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일상 속에서도 제 사업은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퇴근 후 집에 들어가자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아내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불만이 가득 담긴 목소리가 제 귓가에 울렸거든요. 자기야, 사업은 언제쯤 안정이 될 것 같아? 계속 내 월급으로 생활비 충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투자처를 찾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얼마 전에도 사업 계획서를 보고 다들 괜찮다고 했는데 신중해야 하다 보니까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아내가 제 말을 끊으며 냉소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얘기만 지금 몇 번째인지 알아? 난 자기만 믿고 결혼했는데 요즘은 결혼을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내 친구들은 남편들이 명품백도 사주고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는데 나는 당신 사업 때문에 그런 건 꿈도 못 꾸고 있잖아. 아내의 말은 비수가 되어 가슴 깊이 꽂혔지만 제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내를 달랬습니다. 자기야, 장모님이 말씀하셨던 그때까지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 그 뒤에는 나도 사업 그만두고 취업할게. 제 말에 아내가 더 단호하게 나왔어요. 그 취업도 그래. 자기 나이가 적은 나이도 아닌데 취업한다고 해도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 사실 난 자기가 사업 대박 날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어. 그날따라 아내가 끝없이 몰아붙였는데요. 자기야, 오늘따라 왜 이래?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아내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갑자기가 아니야. 몇 달 전부터 계속 불만이 있었는데 자기가 눈치가 없었던 거지. 그래서 말인데 나 당분간 친정에 좀 가 있을게. 뭐? 처가에? 지금은 그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 결혼 생활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보자. 아내의 마지막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고 제가 급히 아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지영아, 대체 왜 이래? 그럼 나 그냥 취업할게. 하지만 아내가 고개를 저으며 차갑게 말했어요. 아니, 그럼 난 바로 이혼할 거야. 난 자기가 대박 날 거라고 해서 지금껏 참고 살았거든? 암튼 난 친정에 가 있을게. 아내가 짐을 챙겨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고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할 말을 잃었는데요. 아내의 변화가 너무 갑작스러웠기에 그날 밤 저는 잠 한숨 못 이룬 채 끝없이 후회와 자책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날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정서방, 지영이가 지금 집에 와서 이혼한다고 울고불고 난리인데 혹시 둘이 싸운 건가? 네? 아, 그냥 조금 말다툼을 했습니다. 지영이한테 들어보니까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은데 내가 매달 돈을 좀 보태줄까? 아닙니다, 장모님.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지영이가 많이 심란해하는 것 같으니까 우선 지영이 좀 부탁드릴게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갑자기 이게 웬 난리인지 모르겠네. 장모님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러던 중 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빠, 지영이. 아니지, 세연이가 전화를 안 받는데 혹시 무슨 일 있어? 그게 요즘 일이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그래? 내가 전화하고 문자 보내도 답변도 없네? 세연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해서 말이야. 그건 그렇고 이번 주 주말에 엄마 생신이라 내려가 봐야 하거든. 근데 세연이가 연락이 안 돼서 오빠한테 연락했어. 그동안은 세연이랑 전부 상의했거든. 아, 엄마 생신을 깜빡하고 있었네. 알았어. 그럼 주말에 나도 내려갈게. 동생 말을 들으며 문득 그동안 가족 행사를 아내가 전부 챙겼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 생신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아내에게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혼자 내려가기로 결심하고 주말에 본가로 향했어요. 잠시 후 도착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동생이 놀란 얼굴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오빠, 세연이는 같이 안 온 거야? 제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영이는 일이 좀 있어서 혼자 왔어. 동생이 의아하다는 얼굴로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오빠, 새언니랑 무슨 일 있는 거지?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쉬겠다고 하더라고. 말을 돌리려 했지만 눈치 빠른 동생이 그 말을 믿을 리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동안 오빠 신경 쓸까봐 새언니가 집안에서 다 챙겼는데 엄마 생신 안 온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무슨 일 있는 거지? 동생의 다그침에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결국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내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지영이가 불만이 많은 것 같아. 그럴만하지 뭐. 순간 동생이 더욱 환한 얼굴로 대꾸했습니다. 뭐? 오빠 사업 때문에 불만이라고? 그건 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지영이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제가 피곤한 얼굴로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그때 어머니가 대화에 끼어들며 말했어요. 엄마를 보면 딸을 안다고 했어. 난 처음부터 사돈이 마음에 안 들었다. 말투부터 막 살았다는 느낌이 들잖니. 엄마, 사돈 어르신 정말 좋은 분이신데 무슨 그런 말이 있어. 어머니가 손을 내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긴 뭐가 좋아. 눈빛만 봐도 독하다는 게 딱 보이던데. 그러니 딸도 그대로 배웠겠지. 평소 뒷말을 잘 하지 않던 어머니가 불만스레 말을 꺼냈기에 동생과 제가 당황한 채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어머니가 더욱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보기에 처음부터 인연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냥 헤어질 생각을 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잖니. 돈이 많으면 뭐 하겠어. 마음이 편해야 하는 거지.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동생의 눈빛이 흔들리며 울컥했고 곧 어머니에게 따졌습니다. 그때 엄마 수술했을 때 말이야. 그 수술비 누가 내준 건지 알긴 하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니가 당황해하며 말했어요. 수술비? 이서방이랑 네가 해준 거 아니었어? 동생이 이를 악물며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사실은 새언니가 해준 거야. 우리도 시댁에 일이 생겨서 돈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런데 엄마 수술까지 겹쳐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기나 해? 그 와중에 새언니가 오빠 몰래 수술비부터 간병비까지 전부 도와준 거야. 그런 새언니한테 엄마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순간 엄청난 두통이 느껴졌고 손으로 머리를 짚으며 물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한테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동생이 답답하다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오빠는 사업 때문에 힘들었잖아. 새언니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 거기다 우리 시아버님이 사기를 당해서 그 변호사도 사돈 어르신이 알아봐 주셨단 말이야. 근데 그런 새언니가 돈 때문에 불만이라고 했다고? 이건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동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순간 어머니가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왜 그래? 동생이 놀라서 어머니를 부축했고 소파에 앉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다 내 잘못이다. 내가 큰 오해를 했어. 오해를 했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궜어요. 사실은 예전에 현수 네 차를 탄 김에 뒷좌석에다 돈을 좀 넣어주고 가려고 안을 들여다봤는데 거기에 봉투가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뭔가 싶어서 살짝 열어봤더니 각서라고 쓰여있지 뭐니. 그걸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혀서 그제야 문득 각서 생각이 났습니다. 각서를 집에 보관하면 아내가 볼까봐 차 뒷좌석 수납함에 넣어뒀거든요. 어차피 아내도 차가 따로 있다 보니 제 차를 탈 일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차역까지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던 날 그때 어머니가 그 각서를 보신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그 각서는 오해예요. 결혼 전에 작성된 건데 장모님이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면서 찢어버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깜빡했던 거예요. 내가 그 각서를 보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화가 치밀어 올라서 참을 수가 없었어. 어머니가 흐느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며느리 보고 내려오라고 해서
그 각서 내용을 말하면서 너랑 헤어져 달라고 했어. 그러면서 내가 참 모진 말을 많이 했는데 어쩌면 좋다니. 모진 말이라니요?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어요. 며느리 때문에 네 사업이 잘 안 되는 거라고 하면서 이혼해야 네가 살 수 있다는 말까지 했어. 순간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어머니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뒤엉킨 기분이었어요. 그 길로 바로 처가댁으로 향했고 아내를 보자마자 말없이 쌓였던 감정이 터져나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답니다. 잠시 뒤 어머니와 동생도 처가댁으로 올라왔는데요.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장모님과 아내를 데리고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순간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을 글썽이며 허리를 숙여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불찰 때문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영아, 내가 잘못했다. 그때 이혼해야 잘 된다는 말 사실은 전부 거짓말이었어. 내가 각서를 본 뒤 제정신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말에 이번에는 장모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외쳤습니다. 사부인, 혹시 각서를 보신 겁니까? 정서방, 내가 그거 찢어버리라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이 당황한 얼굴로 한숨을 쉬며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허리를 숙여 어머니에게 사과했어요. 아이고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다 제 잘못입니다. 그런 장모님의 말에 어머니가 장모님의 손을 맞잡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두 분은 서로를 위로하며 그동안 쌓인 오해를 풀었고 우리 모두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가 아내에게 몇 번이나 사과했고 장모님도 다시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사부인, 이게 다 제 잘못입니다. 사실 전에 남편이란 인간 때문에 고생을 하도 많이 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정서방도 혹시 그럴까 싶어 예방 차원에서 각서를 요구했던 건데 정서방을 지켜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과하고 각서를 찢어버렸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두 분이 손을 맞잡고 진심 어린 사과를 다시 주고받으며 화해했어요. 그렇게 모든 오해가 풀렸고 우리 가족은 한층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 이후 기적처럼 투자자가 나타나 사업도 큰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고 지금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말에 그동안의 일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이런 사연도 있을까 싶어 행복한 마음에 이렇게 글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